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논문 작성 및 발표 9주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발표할 때 시각적인 자료를 어떻게 작성하면 효과적인 작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아주 가급적이 많은 정보와 명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청중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러한 자료를 만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런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자유로워야 되는데요. 한 장에, 슬라이드 한 장에 너무 많은 영어를 넣으려고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핵심어, 중심어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중심으로 자료를 준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요. 그다음 많은 수식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가급적이면은 핵심적인 수식만 넣고요. 질문이 들어왔을 적에 뭐 칠판을 이용한다든지 따로 대화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림이나 수식에는 가급적 번호를 넣지 않습니다. 왜? 뭐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죠? 그러나 그림의 타이틀이나 수식의 설명 같은 거는 적어놓으면 좋겠죠, 그죠? 그리고 일관성을, 그러니까 이 보는 청취자의 그걸 생각해서 일관성을 위해서 형식의 통일성을 가져오는 건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발표 슬라이드 준비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여러분 한번 잘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 작성한 거에 대해서 발표를 우리가 진행할 건데,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발표 자료를 잘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그래서 주의해야 될 거 보십시다. 그래서 슬라이드로 가지고 우리가 발표를 하지만 전체 내용을 읽어가면서 발표하면 그 발표가 아니죠. 저도 가급적이면 여러분들께 지금 설명을 하면서 카메라를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우리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발표 연습 10분만 해보세요. 한 3번만 해도 조금은 기억나는데 10번 하면요, 70% 이상 외울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표 연습을 충분히 해오면 좋다. 그 다음에 시각 자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든 그 자료가 물론 뭐 카피 페이스트를 해왔으니까 일치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그 논문과 정확히 일치하는가는 굉장히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이 필요한데 너무 벗어나서는 안 된다. 꽉 빠져서 뭐 정확하게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논문인데, 그죠? 내용은 굉장히 일치해야 된다. 내용은 정확하게 똑같을 필요는 없는데, 논리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일관성을 아까 굉장히 주의하죠. 그냥 내가 이거는 이렇게 설명하고 저건 저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어를 또한 주요 어떤 핵심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통일성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각적 자료를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효과적이고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고요. 도표나 그림, 그래프, 슬라이드, 우리 실험 장치들,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죠. 멀티미디어 자료도 이용한다. 이런 데 실험하는 걸 찍어가 촬영해서 보여준다든지. 그 다음에 시각적 자료는 가급적 먼 데서 잘 보여드리니까 너무 많은 양들을 아주 글자가 너무 작게 라든지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뒤에서 안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은 색을 넣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줄을 그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좀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조금 색다르게 표현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추가 설명을 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계속 드렸습니다. 아까 수식에 있어서도 모든 수식을 적을 필요는 없죠. 근데 제가 이제 뭐가 중요한가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한다면은 많은 수식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내용이 뭔가 안다면은 그게
과장 관련된 식을 한 개 집어넣고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해요? 예비 슬라이드에 두면 좋다. 유도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예비용 시각 자료를 여러분들이 미리 발표 전에 띄워놓으면 좋습니다. 물으면은 그걸 탁 띄워서 발표하면 되겠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한 슬라이드를 가지고 1분 정도에서 1분 30초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양을 이렇게 슬라이드에 집어넣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적절한 양을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요. 청중들이 한번 보십시오. 어떤 게 적절한가? 시각자료의 내용을 읽기에 집중하면요. 말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너무 많은 것을 적어 놓으면요. 그걸 읽는다고 이 설명을 잘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많이 적는 이유는 제가 이걸 못 외우니까 그걸 보고 읽으려고 그렇게 하겠죠.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발표할 때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한 장의 시각자료예요. 그러니까 슬라이드 한 장에 하나의 주제를 다루는 것이 적절하지 여러 개를 넣으면은 개념이라든지 정보를 이해하는데 혼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나의 주제 이상은 않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하나의 주제를 여러 장에 걸쳐서 설명하는 경우 그때는 뭐 4-1, 4-1, 4-2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그 안에서 일관성을 가질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좀 더 포커싱해서 몇 장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팁을 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논문 전체를 읽어서는요 발표하면 안 된다. 논문 내용을.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기 보면은요 읽어가면서가 계속 나와요. 읽어가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사전에 충분히 내용이 숙지돼야 되고 연습이 돼 있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표하고 그 다음에 그냥 정보를 단순히 읽으면서 전달하는 거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제가 습득을 해서 충분히 좀 소화를 해서 그죠? 자기의 언어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게 발표잖아요. 그래서 근데 국제학회 가면요 이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선적인 게 영어로 발표할 적에는 원어민이 아니다 보면은요 그 영어 작문을 수월하게 뭐 이렇게 쉽게 빨리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는 슬라이드를 보고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요 청중들이 시각 자료를 잠깐 보아도 그 내용을 알 수 있게끔 그러니까 글을 너무 많이 써놓으면은 잠깐 보았는데 그거 알 수 있을까요? 아무리 핵심에 줄 꺼놓고 빨간색을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캐치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개조식으로 쓰면서 문장이 길지 않게 쓰면서 한 서너 줄 내지 네다섯 줄 그 정도 해야지 슬라이드를 볼지 그러면서 그림이라든지 그래프를 넣어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캐치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 논리적인 순서 아까 전에 일관성이 있고 논리적으로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개요를 준비해야 됩니다. 계략적인 요점을 조금 빨리 캐치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계략적인 요점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개요는 가능한 하나의 어떤 명사형 또는 두 개 많으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아까 전에 배웠던 뭐 여러분들이 주로 하는 PL이다, XRD다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뭐 한 그래프에 한 슬라이드에 그죠? 그런 한 개의 어떤 명사형으로 간략하게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자꾸 안 해요. 제가 참 훈련을 많이 시켜보려고 하는데요. 이 큰 소리로 말하면서 훈련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작년에 우리가 갔던 표면공학회에서 보면은
포스트 발표를 하는데도 우리 조신호 교수님께서 특히 1학년들하고 3학년도 엄청 연습시키시더라고. 2학년들하고. 그래서 옆에 보면 참 잘하시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여러분들이 교수님 앞에 생각을 가지고 그게 끝이 아니고요. 집에 가서 자기가 그걸 촬영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발표하는 걸 촬영해가지고요. 교수님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촬영을 해서 집에 가서 보면서 계속 그것을 여러분들이 개선을 해 나가셔야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괜찮은 기업체에 가서 요즘 인터뷰를 하다 보면요. 한 4, 5분짜리 발표 자료를 만들어 와서 네가 발표를 해봐라. 이런 프로젝트 많이 주거든요. 근데 그때 가서 연습을 갑자기 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꾸준히 연습해 놓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큰 소리로 말하는 거. 큰 소리로. 그러려면 여기 배에 힘을 딱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자신감이 없어서 큰 소리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한번 버벅대기 시작하면요. 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훈련이 필요하다.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이게 너무 이게 정확하게 일치하게 막 계속 그 테두리 안에서만 어떤 유연성을 가지지 않고 하려고 하는 그런 압박감을 많이 받아요. 특히 발표를 많이 안 해본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각적인 자료가 정확하게 있잖아요. 어떤 수치별로는 정확해야 되지만 어떤 내용들이 있잖아요. 뭐 수식어가 좀 달라도 되고 그런데 그런 것까지 너무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저도 이거를 초창기에 한 몇 년 동안 많이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발표 시간 한 20분 줍니다. 그 다음에 질의응답이 한 5분 정도. 근데 학생들에게는 보통 한 12분 정도 주는 것 같아요. 요즘 학회에 가면요. 그 다음 질의응답을 한 3분 안에 하더라고요. 15분에 마치도록 하는 그런 경우인데 학회마다 다릅니다. 근데 40분, 50분 주는 데는 없어요. 그만한 양이라면요. 여러분 슬라이드 한 50장, 40장 정도 준비해야 될 양이거든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20분 동안에 여러분 발표하는 게 20분 정도인데 연구의 중요성이나 동기, 그 다음에 어떤 솔루션, 그러니까 그 해법을 찾는 방법, 그 다음에 이미 발표된 어떤 논문이나 어떤 발표 이런 것들의 차별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는데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발표에 처음에 몇 슬라이드 안에 그런 걸 참 잘 집어넣었더라고요. 특별히 한 3개, 4개의 슬라이드를 보면은 그거 가지고 한 7, 8분 넘게를 설명하는데 앞으로 나머지 10몇 분은 어떤 내용이 충분히 제시되겠구나, 설명되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잘 맞추어서 잘 준비해 보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시각 자료가 있잖아요. 논문의 내용과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논문의 내용에서 너무 벗어나면 안 된다. 당연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자기 자신의 논문이나 발표에 굉장히 포커싱을 해야 되지 예전의 어떤 결과는 다른 논문들을 결과를 너무 정확하게 이런 차이점이 있다 정도만 설명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그게 너무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여러분의 발표와 여러분의 논문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한이 특별히 또 있잖아요. 보통 가면은 그래서 내용에서 벗어난 만큼 발표 시간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소비하게 되기 때문에 너무 벗어나야 안 된다. 이런 일은 거의 없죠. 근데 자기가 그 내용을 충분히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안 그러면 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냐면요. 청중이 질문을 했을 적에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요점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어떤
주어진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그 요령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게 나왔었는데 수식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 그냥 이렇게 그 단계별로 해가지고 넘어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뭐 넣어놓을 수는 있는데요. 하나하나의 수식을 다 설명할 필요는 없거든요. 발표에서. 그래서 유도 과정을 뭐 충분히 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수식만 발표 위주로 하되 필요하면은 이 유도 과정이 아주 중요한 거라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예비 슬라이드를 준비해서 이렇게 발표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 번호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슬라이드라든지 이런 데라든지 아니면 그 본문에서. 근데 자칫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앞이나 수식의 번호는 가급적 안 넣고 뭐 개조식으로 할지게요. 동그라미를 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왜냐하면 어떤 발표 안에도 숫자의 표현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혼돈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문장 앞에 넣는 번호는 걸머리기호, 그러니까 걸머리기호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혼란이 없을 수 있게 한다. 그 다음에 일관성 유지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12분 발표를 한다면은 슬라이드를 적어도 한 15장 준비하게 되는데요. 그 15장이 일관성이 있게,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뭐 제목, 논문 제목과 발표 목록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서론에 대해서 하고요, 실험이죠, 본론, 그 다음에 결론을 2장, 뭐 이런 식으로 몇 장을 준비하는데 일관성이 있고, 내용에 있어도 논리적으로 형식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렇게 될 겁니다. 당연히 뭐 컨텐츠라든지 서론을 먼저 하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실험을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 본론, 리설트 앤 디스커션을 하게 되고, 그 다음 결론,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청중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게끔 논리적이고 명확하면서 그 다음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그런 발표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기 전에 점검해야 될 게 있다.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한데 우리가 잘 놓치고 갑니다. 여기에 게으르죠. 이런 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내가 발표만 하면 되지.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국제학회를 가보면은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저는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조심스러운 것도 많고요. 그 사람들이 이 발표 등록비도 엄청난데 그 등록을 해서 들어로 왔다는 것은 뭔가 어려우니까 그 청중들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발표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충분히 점검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요. 그 다음에 발표자가 누군가, 또한 시각적인 자료가 어떻게 잘 준비되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잘 점검해봐야 됩니다. 우선 발표할 때의 자세를 보면요, 발표 전에 미리 발표장에 가서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저는 국제학회에 간다든지 모든 학회에 가면 이거부터 해봅니다. 그거는 이제 학회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그 컨퍼런스의 그 북을 받잖아요, 그죠? 안내 북을 받는데 abstract 북이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 보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미리 가서 할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 청중들과 시선을, 제가 지금 카메라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시선을 맞추고 있는 거죠, 저는, 그죠? 시선을 맞추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충분히 내용이 숙지가 안 돼 있으면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왜? 화면을 보거나 이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연스럽고 여유있게, 그러려면 충분히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용의 숙지와 그 다음 발표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한 어떤 여유로움이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발표 중에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진 않지만 대가들을 보면은요,
어떤 평안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집중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한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방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인 행동, 이거 참 자기도 잘 모르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 번은 저도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지만 이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동영상을 한번 이렇게 보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떤 습관이 있는가, 어떤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는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청취자에게 어떤 방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발표하는 방법은요, 시각 자료가 나타나는 즉시 설명을 시작하지 바랍니다. 이거 참 어렵죠, 그죠? 우리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저도 여러분 오늘 수업 시작할 적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긴 했지만, 시각 자료가 우리가 나타나, 이건 뭐 강의라서 그렇게 하지만 발표하러 가서 그렇게 안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늘 오신다고 수고하셨죠, 뭐, 참 밖에 화창한 날씨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어떤 분위기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요. 특히 국제학교가 오면요, 뭐 today 뭐 what I want to discuss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경륜이 필요한 건데요. 여유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간략한 대화처럼 자연스럽게 말하는 습관을 개발해야 됩니다. 너무 지금 완전히 막 너무 긴장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거 표현하게 되는데 그걸 자제해라는 거죠. 그러려면은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연습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마저도 오히려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기응변이라는 걸 배워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근데 인기응변을 배워야 한다는데 이거는요 여러 번의 어떤 연습과 그 다음에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냥 이걸 길러야 되겠다 길러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작은 거라도 자꾸 동료들이나 후배들 앞에서 발표하는 그런 훈련을 하다 보면은 인기응변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강의를 하다 보면 인기응변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은 그걸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기응변 합니다. 그 다음에 관련 없는 부분 시간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거는 정말 많이 난 것들에 대해서는 10초 이상 들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청중을 지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20분이니까 뭐 별로 지치겠나? 그렇지 않아요. 5분 동안에 갔는데 별로 충분히 그 청중들의 시선이나 관심을 못 끌면요, 이제 그때부터 지루하면서 10분 정도 지나면 지치기 시작합니다. 20분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시간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제가 장단컨대요, 여러분이 5번 이상만 연습하고 그러니까 타이머로 가지고 연습하면 시간을 확실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하려면은 제가 원하건대 저는 20분 정도는 10번 정도는 연습하십시오. 10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가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 발표를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시간 반 넘게를 발표를 했습니다. 영어로. 그리고 대화들을 보시고 했는데 슬라이드를 제가 60 몇 장을 준비했더라고요. 60 몇 장을. 근데 그거를 여러분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요? 제가 지금 기억이에요. 일주일 동안 집에서 거의 안 나가고요. 그것만 계속 쓰고요. 문장을 먼저 썼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하고 또 연습하고 했는데 하루에 10시간씩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에 50시간 했겠다, 그죠? 50시간. 월화수목금에서 50시간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슬라이드만 보면 뭘 말해야 되는가를 기억이 딱 나는 거예요. 이 슬라이드 한번 탁 띄웠다면 뭘 말해야 되는가를 바로 알겠는 거예요. 근데 그 영어를 내가 외운 대로 그대로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근데 충분히 연습을 하면요, 그냥 인기응변식으로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충분히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충분히.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수업을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정말로 이제 좋은 구두 발표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구두 발표할 기회가 꽤 많을 건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집중하느라고 수고했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들으면서 좋은 것들을 조금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어떤 부분이 내가 더 필요한가에 좀 생각하면서 들어보래 가지고 발표하는 어떤 그러한 능력이 좀 더 이렇게 개발되어지고 좀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